자, 다음은 DS 단석. 우리 스터디 팀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 스터디 끝나고 콕 찍어서 얘기를 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오픈 채팅방에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건지 못 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점에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자, 이렇게 DS 단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까지 얘기를 드렸었죠. 오늘 스터디에서 많이 다룰 내용 중에 하나는 그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공모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이 공모주 한 주, 두 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속의 핵심들을 오늘 스터디에서 많이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DS 단석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는 64,100원에서 166,700원까지 쭉 상승 중에 있습니다. 곧 3배까지 상승을 하겠네요. 왜 상승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DS 단석이 미국 석유 천연가스 대기업 필립스 66이랑 1조 원대 규모의 지속 가능 항공유 소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속 가능 항공유를 SAF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지속 가능 항공유. DS 단석이 SAF 제조를 위한 전 단계 처리 제품을 올해 12월부터 그리고 27년 11월까지 3년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DS 단석이 얻을 수 있는 매출 규모가 약 1조 2천억 정도 돼요. 볼까요? DS 단석 작년 매출이 1조 700억입니다. 1조 700억이었던 회사의 연간 매출을 이번 계약으로 대형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SAF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지속 가능 항공유, 뭐 폐식용유라든가 폐플라스틱 그리고 팜유 이걸 활용해서 제작하는 친환경 항공유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또 소름 돋아야 될 게 있는데 아마 스터디 하시지 않는 분들은 캐치하기 힘들 겁니다. 자, 일단 SAF, 지속 가능 항공유 같은 경우는 기존 항공유 대비해서 탄소 배출량의 8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미래에 아주 핫한 섹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넷제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항공유 일부를 SAF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좀 늘리고 있어서 SF 비율을 2050년에 항공유 100%를 기존 등유에서 SAF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이 2050년까지 SAF로 100% 대체를 한다는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그 흐름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계약에 SF 소재 생산 1위 기업 DS 단석이 필립스 66의 밸류체인에 포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약 규모도 규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 스터디 때 쭉 나눠볼게요.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벌써 20분이에요. 말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그 다음 LK 삼양. 자, 삼양라면이랑 달라요. LK 삼양.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 드리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기업명을 기억하게 할 때 농담을 자주 합니다. 왜 그런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K 삼양. 우주항공산업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스터디 하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 텐데 예전에 제가 머스크가 트럼프에 줄 서는 거에 대한 것들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머스크를 이뻐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업종들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앞으로의 변화들이 그 안에서 있을 겁니다. 머스크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머스크 트레이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무슨 얘기냐? 스페이스X 사업이 가속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LK 삼행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 위성의 별 추적기 탑재 예정 사실이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LK 삼행 같은 경우는 사진, 동영상 촬영에 사용하는 카메라, 교환 렌즈를 개발하거나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뭐 포토 렌즈라든가 사인 렌즈라든가 프로 사인 렌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회사에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렌즈 설계부터 가공부터 조립 판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K 삼양이 우주 항공용 광합 모듈 사업에 진출을 했고 그러면서 스페이스X가 발사하는 위성에 지금 개발 중인 심우주 항법용 차세대 별 추적기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LK 삼양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지금 1723억 아주 저렴합니다. 그 기업이 지금 스페이스X가 발사하는 위성에 별 추적기를 탑재한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이 업체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죠. 기업을 분석하거나 기업의 사업 협력력을 보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K 삼양으로도 얘기할 게 참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스터디 때 또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다음은 엔투텍.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엔투텍 역시도 LG 에너지솔루션, 스페이스X 우주선의 배터리 공급 소식 속에 이렇게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거 뭐지? 자, 우리 앞서서 제가 LG 에너지솔루션 얘기하면서 길게 얘기했던 기업이 있죠. 어디였죠? 코스모 신쓰지 말고요. 지오릿 에너지. 지오릿 에너지. 엔투텍이 최대 주주로 있는 지오릿 에너지가 LG 에너지솔루션의 공급망과 연계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엔투텍 역시도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솔루션이 스페이스X와 협력해서 스타쉽에 탑재될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죠. 엔투텍이 최대 주주로 있는 지오릿 에너지가 LG 에너지솔루션과 연관성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엔투텍 역시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엔투텍 같은 경우는 지오릿 에너지가 추진하고 있는 리튬 직접 추출 사업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면서 경영권을 강화했고, 그러면서 미국의 염호 광물 추출권 보유한 현지 회사에 최종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리튬 사업 확장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 오늘 24.89% 상승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 유상증자 참여 이력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확정 지었고 미국이 아니라 미국을 주도로 우주 상업화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최대 후원자가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당선이 됐어요. 제가 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진호님이 저를 최대 후원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진호님한테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상식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왜 트럼프와 지금 일론 머스크가 나오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최대 후원자였습니다. 당연히 스페이스X 사업이든 자율주행이든 속도가 붙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과관계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아시고 주식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미래에셋 그룹이 2022년에 그룹 관계사들이랑 합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스페이스X 유상증자에 2,300억인가? 그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큰 상승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 얘기하기엔 또 기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TLI. 오늘 23.84% 상승을 했습니다. 자, 공개 매수. 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공개 매수하면 우리 스타디움 잘 알죠? 공개 매수한다. 그럼 주가가 상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공개 매수만 듣고 들어가면 나락으로 떨어진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TLI 같은 경우는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자진 상장 폐지를 합니다. 자진 상장 폐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설프게 공개 매수하면 주가가 오른대 라는 얘기만 알고 들어가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TLI 같은 경우는 자진 상장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TLI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비추합니다. 지금 깊게 얘기하면 좀 내용이 긴데 지금 TLI 최대 주주가 원익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작년 9월 그리고 올해 4월 두 차례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자진 상폐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개 매수 가격이 거래 정지 전 주가 5,800원보다 높았던 1만 원 그리고 12,000원이 있었는데 공개 매수에 실패라고 할까요? 공개 매수를 했지만 두 차례 지분을 63.5%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자진 상폐하려면 95%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익홀딩스 입장에서는 소액주주의 불만이나 소송 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해서 정리매매나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잔여 지분을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 상승 확률도 당연히 존재를 하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리매매 기간은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입니다. 11일이니까 이틀 지내요. 정리매매가 끝난 다음 날인 11월 14일부터는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자, 일반적인 주식이랑 다르게 상장 폐지 주식 같은 경우는 정리매매 기간 동안은 상한가, 하한가 같은 가격 제한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하면 여러분의 자산에 아주 큰 돈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TLI 잠깐 넣어서 수익 좀 볼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TLI는 관심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리매매 기간에는 일반 주식이랑 다르게 상한폭, 하한폭, 가격 제한폭이 없다라고 말했고 30분 단위로 단일가 거래만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게 정신건강과 여러분의 자산을 잘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장 폐지라는 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는 거지 비상장 주식으로 장외에서는 거래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굳이 그렇게까지 들어가야 될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공개 매수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자 요소지만 거기에 상장 폐지가 붙는 순간 여러분들은 쳐다보면 안 된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모큐브. 오늘 23.76%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는 홀로 토모그래피라고 하는데 그 기술 보유 사실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 진호님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토모큐브. 왜냐? 얼마 전에 상장을 했거든요. 자, 이 기업이 주가를 한번 보여드릴 것 같아요. 보시면, 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립니다. 청약해야 될 주식, 안 해야 될 주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자리를 찾아오는 주식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공모주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운 영역일 겁니다. 일단 3차원 비표지 세포 이미징 전문 기업입니다. 토모큐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장한 첫날부터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약한 사람들은 에이씨 하면서 털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공모가가 16,000원인데 거의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모큐브 같은 경우는 3차원 비표지 세포 이미징 전문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 손실 그리고 변형 없이 거해상도로 실시간 관찰할 수 있는 우리 홀모 토모그래피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에서 얘가 960대 1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960 정도 기록했는데 공모가 희망 범위가 1,900원에서 13,400원이었습니다. 근데 상단을 초과해서 16,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공모가 상단을 초과한다. 그 얘기는 우리 개미들에게는 사실 먹거리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호님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모가 상단, 하단이 정해졌는데 상단을 초과한 기업들이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상단과 하단 밑으로 가격이 정해진다고 무조건 나쁜 기업이 아니라는 부분을 진호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분석하고 상단 을 초과했을 때 좋은 기업이지만 청약을 들어가지 않는 케이스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하단 이하의 가격이 형성됐지만 그리고 경쟁력 좋지 않지만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대적인 가격의 기준으로 정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공부를 했다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도 분명히 기관 투자 자 사이에서 960이 넘었으니까 사실 다 청약을 했을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하락했을 때 팔았을 거고요. 아마 9,930원까지 갔을 때 거의 반토막이니까 거의 정리를 했었을 겁니다. 근데 공모가 상단을 초과하고 시장 환경이 그때 좋지 않았죠. 참고로 미국 대선 덕분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시장이 얼어붙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까지 사실 진호님이 예측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공모 청약에서 경쟁률이 안 좋았어요. 제가 이때 몸 상태만 괜찮았으면 아마 청약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드렸을 텐데 그때 제 몸 챙긴 것도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때 청약이 한 40 정도 39점 몇 대 1 나왔을 거예요. 일반 투자자 사이에서 경쟁률이. 사실 그런 주식들은 여러분이 들어가면 공모주는 안 되겠죠. 그런 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토모큐브 외에도 공모주들을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